네, 이 페라이트 테마는 이슈가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삼화전자는 올해만 상한가를 9번 정도 보여준 것 같고요. 삼화전기도 정말 강합니다. 사실 희귀금속 테마는 최근 조금 조정을 보였었는데 삼화전자가 페라이트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이후로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유니온 머티리얼을 보도록 할게요. 미중 갈등이 여전합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유니온 머티리얼에 대한 의견 보도록 하죠. 네, 이 종목은 두 분 다 예스를 주셨습니다. 뭔가 추세가 하락 추세로 보였었는데 반등으로 이제 돌아선 걸까요? 아직 뭐 완전히 추세가 되돌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데드캣 바운스일지 아니면은 추세 전환을 하는 모습일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지금 거래량도 나오고 있고 뭔가 좀 의미 있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미중 분쟁 이슈에 대해서만 지금 보자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페라이트 관련 이슈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뭐 희귀금속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라이트 이슈 나올 때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일괄적으로 히토류 관련주들까지도 덩달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약에 되돌림이 나온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도 이번 뭐 중국과 미국의 이슈라든지 페라이트 소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희귀금속 테마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여전히 재료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히토류 전체 생산률이 한 90%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미국이 탈중국을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거기서 게르마늄이나 갈륨에 대한 수출 통제를 중국이 하면서 테마가 또다시 또 형성이 된 건데 사실 여기서 저는 중국이 끝날 만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미국이 탈압박을 계속 하게 되면은 결국엔 중국 입장에서 꺼낼 수 있는 부분들은 히토류 부분들의 수출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비장의 카드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중국이 꺼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좀 품귀 현상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품귀 현상에 대한 단순 테마가 또 부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좀 리튬이라든지 이런 히토류 부분들의 좀 의존도를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지금 사업성이 굉장히 좀 영위한 부분들이 히토류 쪽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추가적인 재료는 아직까지 기대감은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 히토류 쪽에도 들어오는 수급 면만 봐도 아직은 지금 이 부분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또 내려올 수 있는 반격 카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적인 면도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저는 지금 구간에서 한 차례 좀 반등이 나오고 끝난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단기성인 테마 자체가 좀 크다. 다만 지금 개별 장세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탄력성도 크게 나오고 반대로 또 매물도 크게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좀 철저하게 좀 대응을 잡아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좀 페라이트 쪽이나 희귀금속 쪽 테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적으로 테마적으로 모멘텀이 남아있다. 유니온 머티리얼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예스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금양 보도록 할까요? 한 3달가량 조정받고 있었던 금양이 이번 달에 거침없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고점을 뚫어내더니 신고가인 10만 원도 돌파했는데요. 단기 급등한 이 종목 폭풍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금양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아직 흐름이 깨지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정말 신고가를 더 뚫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금양 오늘 매수 주체만 봐도 저는 성화이텍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구간에서 네. 접근하기에는 또 흐를 것 같아서 접근하기가 좀 무섭고 근데 수급면만 놓고 보면은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50만 주 이상씩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앞전에 금양이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매수량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금양이 우리가 그 차트가 안 이어졌을 때 당시에 좀 높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도 계속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50만 주 이상씩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치고 갔던 부분이랑 지금이랑 거의 엇비슷한 수급을 계속 보여주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금양이 지금 뭐 딱히 뭐 사업에 대한 뭐 재료가 나온 부분들도 아니고 호재가 나와서 급등했다기보다는 일단 지금 리튬에 대한 좀 모멘텀을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터리 쪽에다가 필수 재료로 들어갈 수 있는 리튬, 이 수산화 리튬을 분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은 현재 금양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배터리 원가 구조 내에서 리튬이 상당폭을 차지를 합니다. 그럼 결국엔 매출적인 부분들이 쉐어가 가능한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좀 금양 쪽이 좀 유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수급면이
사업성을 보고 들어온 수급면이냐, 혹은 지금은 2차 전지가 좀 주도 업종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같이 좀 연관성으로 금형을 좀 치고 가고 있는 모습이냐, 이 부분이 저는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보여지는 지표 자체는 7월 10일 기준으로 외국인의 지분율이 앞자리가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2에서 3 왔다 갔다 했다가 최근에 좀 3에서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만 지금 놓고 봐도 순매수량만 50만 주 그리고 3일 연속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도 더 치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저는 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9만 원대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서 내려갈 건지 아니면 더 갈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단타를 정말 집중적으로 하시는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저는 접근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단기성으로는 조금 더 신고가를 랠리를 펼쳐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 그래도 에코프로가 지금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실적을 보고 변동성을 또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을 맞춰준다, 갖춰준다고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한 며칠간은 조금 더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어서 주가 흐름 이어질 것이다라고 긍정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은 노를 주셨거든요. 근데 네. 저도 아직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봤는데 이탈을 할 거다라고 보실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손가락은 예스인데 머리는 노라서 지금 아. 이게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에도 에코프로를 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에는 30% 조정받고 다시 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정이 왔을 때 좀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역시나 저도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고점을 돌파했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손가락은 자꾸 예스를 누르고 싶은데 네. 예, 머릿속으로는 이걸 어떻게 사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신규 매수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고, 특히나 7월 달 들어와서 음봉이 없어요. 계속 양봉이고 상승폭 자체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내가 지금 샀는데 단기간에 짧게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 이거를 손절 안 하고 버틸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감당이 되신다고 한다면 들어가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조정을 좀 기다렸다 들어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단기 급등해서 신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죠. 그래도 뭐 투자 심리나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두 분 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금양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한화 시스템 보도록 할까요? 이 방산과 우주산업 그리고 UAM의 신사업까지 다양한 포트를 구성한 기업입니다. 오늘은 겹호재가 있었고 장대 항봉을 보였습니다. 주가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예스로 보셨습니다. 우주 인터넷 서비스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또 호위함 전투체계 공급 계약 소식 겹호재가 떴습니다. 지금 투자해봐도 괜찮을 만한 모멘텀일까요? 저는 이제 하나시스템 바닥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같이 주가가 치고 올라왔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시스템에 대한 주가 랠리 부분들은 사실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개선되는 여지는 이미 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일부 지금 폴라대왕 매물 자체가 지금 납품이 시작이 됐다 보니까 사실상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은 분명히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엔 방산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모멘텀을 받쳐줄 거고, 최근에 또 위성 쪽에 대한 지금 사업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우주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재는 하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방산 쪽으로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는 부분들이, 사실 이 핵심 부품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더 부분들을 좀 사업을 영위를 하는 기업인데, 사실상 모든 전투체계 무기에 좀 레이더 부분들이 있냐 없냐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투체계의 좀 두뇌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이 지금 그 정도의 좀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방산 쪽이 산업성이 계속 커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하나 시스템의 밸류 자체도 재평가가 좀 들어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크다. 다만 그 부각이 조금 늦었을 뿐이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수급면만 봐도 외국인이 계속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최근에 좀 들어와 줬고요. 기타 법인 매물까지도 같이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하반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보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부분부터가 조금 시작이 되는 라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도 예스를 두셨는데 같은 업종의 다른 종목 대비해서도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큰 걸까요? 네, 지금 최근에 거의 뭐 재료 자체가 4천억 수주부터 시작해서 우주 인터넷 서비스까지 그런 것들 호재가 겹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한 가지 이슈만 있어도
진짜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상황인데 뭐 호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2023년 들어와서 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10,000원대에서 바닥 만들어주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승보다 저는 추가로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뭐 사업 내용 자체가 워낙 이제 지금 좋고 앞으로 우주항공 산업 그리고 위성 안테나 이런 사업들은 미래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까지 종목의 yes/no 분석을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공략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죠. 네, 우진과 현대공업입니다. 원전과 자동차. 본부장님은 사실 제가 안정적인 종목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우진으로 좀 승부를 띄우시는 걸까요? 맨날 이렇게 좀 안정적인 것도 좋지만 네. 이럴 때 또 시원한 것도 하나 해야지. 한번 노려보는 것도. 네, 노려보고 예. 틈새 공략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원전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원전 해체 기술이랑 그 다음에 그 계측기를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 원자로에 투입되는 그런 계측기가 핵심 계측기가 거의 우진이 독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 원전 만든다라는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그럼 계측기에 대한 이슈를 받을 것이고 지금 원전 노후된 원전이 이제 계측기 교체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SMR 소형 모듈 원자로 핵심 부품까지도 지금 개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정고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정고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 만약에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서 그 정고점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만약에 내일 거래량이 조금 더 받쳐준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사실 뭐 이거는 좀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좀 짧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12,300원, 손절가는 좀 9,5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시세를 준다고 한다면 12,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틈새 공략으로 오랜만에 또 급등주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우진 전략에 성공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팀장님은 현대공업을 가져오셨어요. 다른 자동차 부품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라서 선정을 하신 걸까요? 저는 성우하이텍 후속으로 가는 게 현대공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주요 공급사 자체는 지금 같이 잡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우하이텍도 매출이 잘 나오는 상황이고 현대공업도 매출이 잘 나왔는데 특징적으로 지금 성우하이텍이 조금 더 치고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좀 후속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저는 레벨상으로 놓고 보면 현대공업일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북미 쪽에 대한 물량이 완성차 업계들이 증가를 해주니까 최근에 현대공업이 지금 미국 조지아주 쪽에다 공장에 땅을 매입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내년부터 지금 현지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물량을 대응을 하려고 지금은 예정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지금부터 성장성은 굉장히 좀 점쳐져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PBR상으로 놓고 보면은 한 1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굉장히 잘 내고 있는데도 1배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저는 실적치 대비해서 레벨로 보면은 굉장히 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만 봐도 최근에 좀 에코프로랑 굉장히 좀 비슷한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쓰리봉을 형성을 해주려는 구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한 9,600원대 매물이 좀 두껍다 보니까 소폭 밀리는 모습이지만 최근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을 급감을 시키고 올릴 때마다 항상 매집력이 좀 큰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지금 구간도 충분히 치고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9,600원대 단기적으로 좀 설정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8,8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포스트 성우하이텍으로 현대공업을 꼽아주셨습니다. 같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목표가 9,600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이렇게 공략주까지 알차게 많은 내용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